사람이 계급이 있다고 해서 계급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차이를 뛰어넘어서 사람만으로서 만날 수 있는 여벽 또는 공유지대를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기소, 불교, 물시, 의인.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나만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길은 충돌밖에 없는 것이죠. 힘들거나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을 뻗쳐서 사람으로 만날 수 있는 공유지대로 초청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서가 말하는 간용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노노의 강을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노에는 인간의 길을 찾다 네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군자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 소년의 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년은 오토바이를 훔쳐서 그 보호 관찰을 받고 있는 지금 그 상태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교도소라든지 보호 관찰을 받는다고 한다면 다 교도소에서 빨리 나가고 싶고, 그죠? 보호 관찰 기간을 빨리 끝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과연 편지는 보호 관찰을 빨리 끝내게 해달라는 것인지 어쩌자는 것인지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안녕하십니까 판사님. 저는 현재 보호 관찰을 받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이렇게 판사님께 편지를 쓰는 이유는 보호 관찰을 더 받고 싶어서입니다. 예상을 벗어났죠, 그죠? 제가 보호 관찰을 받으며 제가 느낀 것은 보호 관찰은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 저를 다시 나쁜 길로 나아가지 않게 도와주신 아주 고마운 분들이라고 느낍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교도소를 가거나 보호 관찰을 받으면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게 인간의 어떤 보통 심리일 텐데 이 소년은 보호 관찰을 더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지금 보호 관찰을 끝내면 다시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서 더 보호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론 더 좋은 길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는 겁니다만 아직 부족하다고 할 때는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한다면 이 소년도 저는 분명히 군자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분들이 군자가 될 수 있을까요? 논어에서 군자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 저는 대표적인 걸 뽑으라 그러면 불구를 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떴다 제가 풀이 안 해도 아실 것 같은데요. 걱정도 없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참 세월 신간 편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 모양에만 주목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걱정이 없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가라앉아 있고 다른 외부의 흔들림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상만 볼 게 아니라 왜 저 사람은 걱정이 없는 사람일까? 군자라고 하는 사람은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일까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도 걱정하는 삶보다는 걱정하지 않는 삶. 이것저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과연 우리 모두가 군자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인을 인정하고 소인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라는 사람도 있고 또 한 부류는 소인 그 자체를 인정할 수는 없다. 철학적 방향의 핵심이라는 게 군자가 아니라 소인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의 문제예요. 우리에게 소인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그 측면을 어떻게 하면 탈바꿈시켜서 군자의 측면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느냐라고 고민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스스로도 그게 공자가 설정했던 문제 방향하고 같다는 거죠.
군자는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각자 생각하는 것이 또는 느끼는 것이 또는 인상받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군자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기준이 높아서 아무나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실 테고, 어떤 분들은 누구든지 군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있는 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군자가 될 수 있는지를 알려고 그런다면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고전 중에서 사서와 삼경, 삼경과 사서의 시대를 가지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경 또는 오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글자, 책 다음에 경자가 붙어 있는 책을 말하잖아요. 어떤 책들이 있나요? 예, 시경, 서경, 그죠? 춘추경도 됩니다. 이제 글자는 이제 춘추만 해서 그렇지 춘추경도 되고요. 또 얘기라든지 또는 뭐 이런 책들을 주역도 그죠? 역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책들이 이제 경의 시대입니다. 그런 경의 시대가 있고 제자백가라든지 사서라는 시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논어라든지 맹자라든지 뭐 이런 책들, 그죠? 그 비슷한 시기에 어떤 노자, 장자 이런 데 이제 제자백가의 책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삼경이라든지 사서 또는 제자백가의 시대가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삼경 시대를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존재가 누구냐, 또는 사서와 제자백가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하나의 사회 롤 모델이 누구냐라는 것에서 두 개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삼경 또는 오경의 시대를 보면 주로 누가 나오느냐 보면은 성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 혹시 아침에 내일 약속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늦잠 자시는 분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자신 없는 분은 어떻게 하시죠? 누구한테 부탁을 하거나 알람을 맞추거나 여러 가지 비상한 수단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5시 일어난다고 했다가 5시 일어나는 사람은 많습니까? 많지 않죠? 시계랑 싸움하기 시작하죠. 그죠? 5시 울리면 너 왜 울려? 그리고 다시 끄고. 결국 그분은 아마 평소 일어나는 시간이거나 조금 일찍 일어날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보통 사람은 뭐가 문제인 거죠? 의지가 약한 거죠. 실제로 늘 하고 싶지만 의지가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반발짝, 두 발짝 늦어서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왕의 경우에는 의지라든지 알매에 있어서 완전한 존재입니다. 즉 5시 일어난다 그러면 성왕은 몇 시 일어날까요? 4시 59분에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는 게 부족하니까 예를 들어 대학 입시라든지 이런 경우에 자기가 어떤 결과를 하고 난 뒤 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죠. 그렇지만 성왕의 경우에는 다 알고 있으니까 많은 것들이 불안하지가 않는 거죠. 그지? 그렇게 보면 성왕이라는 존재는 의지라든지 알미라는 측면에 대해서 보통 사람과 좀 등급이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삼경이라든지 오경에는 성왕은 어떤 사람들이죠? 살아가는 답을 제시하는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하지? 일반 사람들은 성왕들이 제시한 답을 따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몇 명의 창조적 소수와 다수의 모방자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삼경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어디서 알 수 있냐 그러면 이 성왕이라는 글자 할 때 성자가 있는데 각 본문의 근자가 왼쪽에 있고 근문의 성자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글자를 보면 오늘날 성이라고 하는 한자에도 신체의 어느 부위가 들어가 있죠? 귀 이자 부분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글자 왼쪽 다 오른쪽에 사람 위에 이 귀가 상당히 크게 그려져 있는 거죠. 귀는 뭐 하는 부분이죠? 말하는 부분인가요? 듣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뭘 들을까요? 하늘이라든지 자연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귀가 작은 사람들은 못 듣는데 성왕은 귀가 크기 때문에 모든 소리가 성왕의 귀로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들어도 성왕은 다 들어요. 한경도에서 들어도 다 들어요. 어디에서 들어도 또는 하늘에서 나도 땅속에서 나도 모든 소리를 다 들으니까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인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이 삼경과 오경에는 모든 게 일반 사람과 다른 등급에 있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시대,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서의 시대라든지 제자백가의 시대가 되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아침에 일어날 때 5시 일어나는 거 가지고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5시 일어난다 그래서 조금 일찍 일하면 5시 반이거나 6시 일어나는 게 보통의 인간이라고 한다면 사서든지 제자백가의 책에는 보면 그렇게 5시 반에 일어나거나 6시 일어나거나 아니면 평소만큼 일어나서 어떻게 하죠? 약속 시간에 넣는 게 또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서와 제자백가의 책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어떤 이름으로 나온다는 거죠? 소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서와 제자백가에는 군자라는 사람도 나오고 소인이라는 사람도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자, 맹자라든지 또는 노자, 장자, 상황, 한비 이런 사람들의 가장 철학적 방향의 핵심이라는 게 군자가 아니라 소인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의 문제예요. 소인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소인을 군자로 변화시킬 것인가. 공부로 치면 마찬가지예요. 빵점 맞는 친구를 잘하게 해서 100점 맞는 친구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빵점을 인정하고 그 친구가 좋아하는 쪽으로 길을 터줄 것인지. 그래서 제자백가들 중에 어떤 학자는 빵점이라고 하는 걸 나쁘게 보지 말고 그걸 받아들이자. 소인을 인정하고 소인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라는 사람도 있고 또 한 부류는 소인 그 자체를 인정할 수는 없다. 소인을 더 나은 상태인 군자로 탈바꿈 시키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군자라고 하는 글자는 어떤 측면에 좀 다르죠. 그죠? 각고문의 군자와 금문의 군자인데 여기 오른쪽에 포크처럼 생긴 부분이 손입니다. 손이고 그 다음에 앞에 막대기처럼 일자 부분이 있죠. 그죠? 이게 이제 방망이이기도 하고 권력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물건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손에 권력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뭔가의 기물을 들고 있는 이런 모양인 것이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네모 부분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네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꼭 입이라는 부분이라기보다도 신분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와 관계를 맺는 어떤 신성한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또는 기물이기도 한 것이죠. 이래 보면 성왕의 성자의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지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있는 반면에 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보면 뭔가를 이끌어가는 존재, 그죠? 권력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기문을 가지고 뭔가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사서나 제자백가의 시대에는 성왕이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그 틈을 메우는 게 군자라는 사람이 등장했고 그 군자라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인이라는 존재와 함께 동거를 하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공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 소인이 등장한 시대에 어떤 식으로 자기 사상의 방향을 잡느냐 그러면 소인을 어떻게 군자다운 상태로 바꿀 수, 변화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논어라는 책을 읽어보면 큰 강물 중에 한 가지입니다. 보면 많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인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그 측면을 어떻게 하면 탈바꿈시켜서 군자의 측면으로 바꾸어갈 수 있느냐라고 고민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럼 논어 속에 등장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논어 쪽에는 군자만 있을까? 아니면 소인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을까? 보면요. 자장, 문, 숭덕, 변옥이라고 자장은 공자의 후기 제자입니다. 자장이 이제 공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덕을 어떻게 더 높게, 우뚝 솟게 만들고 헷갈리고 의욕되는 것들을 잘 가닥을 잡아서 풀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답은 길기 때문에 숭덕 부분은 생략하고요. 그 변옥 부분만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러면 애지, 욕, 기생, 오지, 욕, 기사, 기욕, 기생, 우욕, 기사, 시, 혹야.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도 빼내서 그 사람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주려고 하잖아요. 자기 옷 사입을 돈을 사입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 옷을 사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갑자기 애정이 식었어요. 또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그 사람이?
제 입으로 말하기는 뭐합니다만 당장 이 세상에서 사라지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처음에는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이 오래 살고 천년 만년 자기와 행복하게 누리도록 바라다가 또 조금 있다가는 그 사람이 사라지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게 애정이라고 하는 면에서 식었다 뜨거웠다는 측면에서는 자연스럽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같은 사람에 대해서 어떨 때는 천년 만년 살기를 바라다가 어떨 때는 당장 죽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특별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같은 보통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노노에는 군자라든지 성왕과 같은 특별한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지평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덕스러운 사람들, 이랬더는 이랬다가 저랬더는 저랬다가 이런 사람이 노노에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을 긍정하고 세상을 그대로 꾸려갈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을 좀 탈바꿈시켜서 다른 식으로 변화를 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게 공자의 고민이라고